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임종묵 스마트도시 기획팀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42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전문 교육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문적인 이해도와 반도체 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를 갖춘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3호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등 총 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각 기업에 맞는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94호 투자유치 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국내외 우수기업의 우리시 기업지원 정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자 환경 등을 홍보하여 잠재 수요 창출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의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우량 기업의 증설 투자 및 유망기업 평택 이전 등을 통해 우리시 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5호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원평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6월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6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 대상으로 11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면적 2,64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건축하여 평택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대비 건축면적 협소에 따른 센터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기업 지원기관 추가 입주를 통한 복합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면적 3,8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평택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합문화센터 확대 건립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 문화 및 기업 지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이게 위탁 기관이 평택산업진흥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탁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예, 예.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 예, 예. 공모해서 예, 수탁기관 공모에서도, 선정한다는 예, 얘기인가요? 대학을 선정하는 겁니다. 예. 아, 대학을 예, 지금 예. 이 올해는 올해는 이제 그 한경대학교가 한경대학교. 준비를 해서 한경대학교 지금 81명 정도 교육 완료 예정입니다. 예. 81명 정도. 예, 예. 그 올해는 다 그 신청 모집해서 100% 다 수료를 하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예, 100% 수요를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운영비에서 좀 조정을 해서 90명 정도로 90명. 배출을 하려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0명 모집을 하면 내년에 이제 할 건데 예, 예. 90명 모집을 하면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이 지금 공정 제조 장비 분야 3개 무료 과정을 예, 맞습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뭐 기간이나 이런 것. 보통 40일 기준이니까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은 2회를 실시하는데 40일 과정이고요. 40일이요? 예, 예. 그다음에 제조기술 전문 인력 부분은 20일 동안 2회에 걸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은 또 열흘씩 해서 2회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아주 주요 기술 현장에 있는 그 장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단기간에 이수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반도체 기업하고 연계 활동까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0일, 20일, 10일 요 정도 기간에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고 연계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기업체하고. 기본적으로 좀 처음에는 이제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또 공대 출신들도 있고. 근데 주로 공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해도가 빠르다 보니 이런 적응도가 좀 빠르고요. 아주 뭐 전문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조금 그 실무에 가서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장비를 활용해보고 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대상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고졸자부터 가능합니다. 네, 보통. 그냥 고졸자부터 오는데 이쪽에 전문 이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거의 그런 교육을 안 받는다. 그 그런 처음에- 분들이 예, 예. 신청도 할 거 아닙니까? 신청 자기도 오셨다가 또 취업하고 얘기 싶으니까. 들어보시고 그래서 중간 이탈자도 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그렇죠. 이거 이 기간에 이해도가 짧게 떨어지니까.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숙지가 안 되니까 숙달이 안 되니까 취업도 연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올해 올해부터 시작된 예, 작년에 이제 처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선정돼서. 올해 예. 시작한 겁니다. 그 올해는 이제 81명이 예, 예. 모집을 했고 네. 그분들이 100%다 수료를 한다. 예, 예. 그 네.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는 거는 어떻게 좀 계획이 그래서 이제 있으신가요? 반도체 기업, 조그만 기업들을 네, 네. 연계해서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라고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력이나 실습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기업대로 설명해드려서 매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아직 된 건 아니고 예, 예. 그런 기회를 지금 11월 중에 11월 중에 예, 예. 계획하고 올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좀 인원을 좀 늘려서 90명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 이건 또 이제 이거는 지금 수의로 돼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예, 예. 이거는 뭐 공개 모집 같은 거 안 합니까? 좀 지원 받아서? 일단은 관내 그 이런 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평택대학교는 의사는 밝혔었는데 공모에 접수를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대학교도 또 하이브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는 한번 반도체 계약학과를 작년에 한번 처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경대학교 그다음에 한경대학교에서 또 실습 과정을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 협업을 잘해서 운영을 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경대학교에서 수의 계약으로 예, 예.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저 네. 보안 설명드리면 요건 이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는 부분이 수위라는 것이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수행자 선정 방식은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근데 여기 위탁기관에 평택산업진흥원 돼 있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수위. 이게 이게 돼 이제 있으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에 이제 민간위탁만 의회 동의를 받고 했는데 네.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위탁도 이제 그 의회 동의를- 동의를 받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이 부분을 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수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택산업진흥원이 공공위탁 수탁기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이거를 위탁 주는 데는 평택시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그 이쪽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제 취업 지원과 연계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취업하고 또 많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는 이런 사업 뭐 한 1년 동안 90명씩 뭐 3개월에 30명씩 해서 전에 직업학교 같은 데서 국비 지원 받아서 이게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그 드론 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평택시 관할에 어떤 그 협력업체 이런 데다 취업시킨 일이 8대 때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런 직업 전문학교는 이제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배제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 진행하는 쪽, 예. 직업학교, 예. 국비 지원하는 예. 직업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미래기술학교는 요건 예.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필요 인력들 공급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이제 전처리보다는 후처리 과정, 반도체 후처리 과정에 대한 기계 실습을 하고 소부장 업체하고 지금 취업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80명 수료해서 한 22명까지는 지금 취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취업 연계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공정은 아까 40일 동안 두 회를, 제조는 20일 동안 2회를, 뭐 장비는 뭐 열흘씩 2번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이거 기술을 연마시켜서 이게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너무 이게 단기 기간인데 위원장님 전문적도 말씀하신 아니고, 대로 예. 사실 충분하게 교육하려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후처리 장비에 대한 예. 그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가면 그쪽 공장 가서 만약에 그쪽 공장에 유사한 이제 다들 유사한 장비인데 예. 다른 장비가 있으면 또 한 번 공부는 해야 될 그걸 또 건데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적응하는 게 좀 빠르고요. 여기에 또 저희 요 프로그램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현장 견학이나 같이 매칭하거나 또 찾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 대상도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 이미 뭐 그런 미취업자,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 교육 별도로 뭐 휴학이나 뭐 하는 분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예, 과정별로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을 좀 방학 중점으로 기간 하고 동안? 있습니다. 예. 뭐 이 제도가 우리는 평택시는 저 반도체에다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기업은 많지만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공기 오염이나 이런 것만 많지 반도체가 오면 뭐 할 것이고 기업이 오면 뭐 할 것이냐 이 지역의 일자리 청소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각 대학에다가 그 전문 기술 연마할 수 있는 거는 대학하고 협력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시간 내에 뭘 어떻게 조금 뭐 겉핥기식으로 배울지는 몰라도 이런 걸 자꾸만 개최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도 호응을 해줄 것 같고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저 말씀하신 게 이 미래기술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모를 어디에서 산업진흥원이 공모를 산업진흥원이 예, 공모를 했는데 예. 그럼 위탁을 이거 지금 저희한테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왜 위탁을 해야 되나 이 주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비지원사.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이 그 사항을 예, 위탁을 주겠다는 그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택시에서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걸 왜 공모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이 지금 절차가 맞지가 않은 거 공모는 아니에요?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요건 내년에 요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우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거고 내년에 그 아니, 아까 공모가 저기 선정됐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는 금년 부분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금년이고 예, 내년도 예. 요- 똑같이 그럼 매년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했었나요? 예, 예. 아, 올해는 올해도 이제 공공위탁 동의안은 이제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없었고요. 예, 예. 예, 산업진흥원에 주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업 실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공공위탁 동의를 그럼 예, 승인을 준 산업진흥원이 겁니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사업만 봤을 때 아까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선정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산업진흥원에서 이 지금 위탁 사무명이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인데 그냥 그거 하나 공고해서 선정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럼 특별한 건 없겠네요. 하는 게 어차피 선정- 매칭도 금액 예, 예. 예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해가지고 총 4억 정도인가요? 예, 4억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범위가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없네요. 이거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 기대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위탁 주고 그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데 진흥원에서는 이제 각 그 소부장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이 저 수료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취업 연계해주고 그쪽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기를 또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이 워낙 이 평가가 워낙 낮으니까 라등급이라고 아시죠? 라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적인 자체든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많을 텐데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지금 매년 올해도 했다고 하니까 다 모든 이 업무 사무를 봤을 때 이 라등급이면은 거의 뭐 하에 가까운 건데 이런 자체 산업진흥원이 과연 그냥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지금 몇 개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사무 같은 경우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동의안이.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좀 제가 좀 그런 의심이 생겨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뭐 맡아가지고 그냥 공고만 내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출연금 같은 경우도 뭐 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건 이제 산업진흥원이 22년에 새로 들어서고 중간에 지금 현재 원장님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대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요 업무라든지 이런 분 기반 조성하느냐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직 기간도 짧고 하면서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진흥원의 조직의 틀을 좀 잡고 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냉혹하게 좀 평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단계라면 기반을 워낙 이제 잡는다면. 평택 같은 경우가 뭐 워낙 산업 단지도 많고 뭐 반도체 관련된 분야들이나 첨단 산업 이런 관련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미래 자동차든 반도체 수소 뭐 이런 거 관련된 데가 워낙 많잖아요. 저희가 산업 단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또 이 역할을 하는 데가 평택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과정에 이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진흥원 쪽에서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거 좀 잘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힘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공공위탁 동의안을 이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동의하고 하는 위탁 사무명, 공공위탁 추진 근거, 추진 필요성, 이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뭐 위탁 사업 기간, 위탁 기간, 수탁 기간 선정 방식.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수탁하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평택 출장소가 있고요. 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오랫동안 저희 평택시 기업 지원 사업들을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기도 과학 수탁 기관이 경기도 과학진흥원? 예, 경기도 일하는-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네. 예, 예. 이라는 그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네, 저 혹시 위원님 이게 여기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는 건지 어디서 받는 건지, 예, 그거를 꼭 명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어디서 수탁을 받는 거고, 그 수탁 기관이죠. 그러면 이제 그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은 이제 수의로 또 할 거고, 이게 이제 해마다 했던 거죠.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 예, 여기도 맞습니다. 8개 사업하고 예, 예. 이런 것. 이번에 이제 8번 항목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만 신규로 된 거고요. 이거만 신규로요? 예,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럼 이걸 수탁을 주면 이제 그쪽 업체 그 성과 나중에 이제 성과 보고서나 이런 건 다 결과물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동의안을 공공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그다음에 그 성과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조례 보면 이 성과 보고서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물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빠진 건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다음에 동의안 올리실 때도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수탁 기관이 정확히 명시 안 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빠지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예, 의원님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좀 유의해서 자료 작성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투자 유치 설명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이것도 그 예.
투자유치 설명회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여기도 수탁기관에 대한 네, 여기도 부분이 수탁기관에 예, 대한 예. 내용이 빠져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 개요 2025년 장소, 컨퍼런스룸 및 컨벤션센터 등 이제 이런 데를 대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내용은 이제 이런 산업 정책, 투자 인센티브, 투자 환경 등 설명하고 이런 내용을 하신다는 거고요. 예, 예. 이 올해도 했었 아, 올해는 아직은 안 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산업통상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곳을 대상으로 산업부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기업까지 데리고 일본, 미국, 독일 기업 한 10개 기업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10월 그것도 단독 29일 날? 행사라 네. 저희 시 투자 유치랑 같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산업부만의 그 행사를 원해서 10월 29일에 별도로 JNJ에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26일 날은 저희 관내에서 그전에 이제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든가 지니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워낙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저희 시의 교통이라든가 많이 좋아진 여건들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좀 지속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어서 예, 두 번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결과물 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예,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하실 건데 예. 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을 때 예. 그런 결과물들 성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이 결과물이 이제 이걸 매년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떤 뭐 상담을 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 뭐 협약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인 그런 거를 계속 해마다 하실 거잖아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를 좀 데이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인건비는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그 인건비인가요? 2천만 원 운영비에 이거는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이걸 또 어딘가 또 업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나요? 예, 업체 이거 일반적인 그 행사 용역을 좀 줘야 되기 행사 때문에 용역식으로 예, 해서. 예. 이 인건비는 그쪽의 인건비인가 보죠? 예, 용역 맞습니다. 업체? 예. 참고로 올해 24년도에 네. 투자 유치 실적으로 한 1조가 넘었습니다. 1조가 24년만. 예. 그거는 별도로 네. 23, 24년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재형 의원님께서 중요하신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지금 위탁 동의안 투자유치 위탁 그 동의안을 보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인 것 같아 보여요. 예, 투자 유치 동의하는 이제 공공 위탁건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9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투자 그럼 유치 설명회. 19년도에 그 사업을 했던 그 집행률이나 성과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그럼 가능하세요? 죄송합니다. 워낙 오래전 거라서 저희가 그냥 참고만 했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 동의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동의를 해달라고 요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예. 이 자료를 보면은 왜 필요한지가 안 보여요. 그거를 다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위원회 심의 결과는 9월 30날 심의를 하셔서 가결이 됐습니다. 컨퍼런스룸 및 컨벤션 센터 2,500만 원의 대관료가 산정 근거는요. 장비 설치 1,500만 원에 대한 산정 근거, 운영비 2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 설명자료 제작에 대한 근거. 이거를 저희가 봐야지만 이 동의안이 합당하게 해서 올라온 건지 이 사업이 그 적합한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례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만 다 이렇게 써놓으면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 해줘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안이잖아요. 동의를 해달라는 건데 이 조례만 근거 법령만 지금 갖다 내셨어요. 이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앞으로 자료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런 자료는 아예 그냥 동의를 다 부결시킬 거예요. 관행적으로 해오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관계 법령만 그 평택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두 개를 딱 갖다 놓으시고 이 조례에 근거하니까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돼서 2천만 원이 됐는지 설명 자료 제작 같은 경우 몇 부를 하셔서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건지 제가 여기서 다 질문을 할까요? 자, 이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사업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최근에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좀 많다 보니까 기업의 요구는 많이 그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정확하게 어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시의 어떤 목적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팩트 있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최근에 이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첨단 복합 산업단지 또 이런 산업단지를 준비하면서 최근 브레인 같은 경우는 준공이 이제 내년으로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 정도 분양률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R&D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렸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경기 악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투자 유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산업정책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 주요 산업 정책으로는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의 반도체, 미래 자동차, 수소를 꼽고 있습니다. 그걸 가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기업을. 예, 맞습니다. 19년도 이후에 처음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꼭 여기 가서 하셔야 됩니까? 평상시에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수시를 하고 있고 대형 박람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를 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에 한 1조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요. 올해만으로도 지금 10월인데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나가고도 한 거잖아요. 2조 이상을 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네, 이거를 안 나가도 예, 한 예.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이 가장 지금 경기가 악화됐고 금액이 저렴한 상황이 있을 때 이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활성화됐을 때는 좀 늦거든요. 그리고 분양이라는 것도 분양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비용도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아직도 개발될 때가 좀 계획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요 기조에 맞춰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해서 평택의 입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안 했어도 정례화할 지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조 이상 해가지고 지금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12, 100%로 해서 대관료하고 장비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들이면서까지 그동안 잘 해오던 건데 왜 하시냐는 거죠.
그럼 몇 % 정도의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외적인 명분은 한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자료 계획됐던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잡았던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에 30%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최근 동향이라든가 저희 투자 유치 부분에서 유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럼 즉흥적인 대답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료에는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온 자료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 6천만 원이라는 시비를 세워서 이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고 났을 때 긍정적인 계획서가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서 없이 이거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30% 말고요. 없죠. 앞으로 동의안 같은 거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조금 사업에 대한 변별력,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동의안에서는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잘 돼서 올라온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준비가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로 이렇게 쭉 해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다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성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뭐 성과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지는 그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좀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투자 설명 공공위탁 동의안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죠. 수탁기관이 어딘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에 이게 이제 장소 위치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컨퍼런스 및 컨벤션 센터 등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걸 유치하는지 장소가 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최재형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 그동안 2019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지만 저희들도 이거 지금 그 공공위탁 동의안을 처음 지금 저희들도 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궁금한 사항이니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성과표 같은 것도 함께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음번에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함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그렇게 이-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투자 유치 설명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원평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 이게 이제 공모로 된 거죠, 저 경기도 공모에서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센터 지원 센터를 좀 설립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소를 보면은 좀 이 그 장소는 뭐 선정이 됐나요? 아직 미정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줘서 그 후에 민간 위탁 공모에 대해서 선정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장소는
아직까지 예정지는 없나요? 예예. 제가 이걸 어디서 봤지? 예정지를 제가 좀 봐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일단은 뭐 예정지를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보지는 않았었나요 혹시? 그 저기 서부역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희 이제 집행부서 저희 과에서 네. 예정지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보기는 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예예예 민간 위탁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확정하려면.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 평택시의 관내 일단 지원센터가 종료된 데가 좀 있고 현재 이제 운영 중인 데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데는 한 몇 군데 있죠 지금? 5개가 운영 중에 작년에 두 개소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올해 연말에 3개, 그러니까 신평, 신장이가 센터 운영이 종료됩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기간제로 보면은 이제 3명인 데가 있고 이제 2명인 데가 있고 여기 원평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으로 아마 구성원을 좀 한 것 같아요. 예예. 특별하게 뭐 이게 인원의 뭐 면적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사업의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네. 신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중심 시가지라 사업비가 지금 약 250억에 좀 늘어서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 운영의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코디라든지 센터장, 뭐 부코디 그렇게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예. 위치 선정도 아직 안 된 거고 이제 위탁 기간 센터 방법은 좀 위탁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언제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개 모집이 저희가 11월에 계획입니다. 11월에 일단 뭐 11월에 공모를 하고 위치 선정도 잘 이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위치를 알아보시는 데가 뭐 위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이 재생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됐든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재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24년 6월 20일 날 선정이 됐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 600만 원입니다. 아, 이게 전체 사업비예요? 10억? 예예. 이 10억이 너무 작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기도형 사업이라요. 네. 이게 처음 이제 저희가 기반 구축 단계로 사업비가 좀 그러니까 서정 역세권보다 작습니다. 서정 역세권은 이제 그 사업 추진 단계라 요 기반 구축 단계보다 한 단계 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반 구축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 여기가 이제 이차- 성공적으로 이차로 잘 또 되면은 잘 저희가 한 되면? 단계 더 사업 추진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로 올라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 초기 단계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일부 포함된 것 같아요. 일부. 예. 하드웨어 사업이 하드웨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하드웨어 사업이 약 4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골목길 뭐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범 사업 케이스로 예. 몇 군데 뿐이 그래서, 못하겠네. 예, 그 정도 금액. 상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은 저희 스마트 도시가 직접 하고요. 네. 2개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하고 원평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줄 위탁을 계획입니다. 준 내용이고요. 그래가지고 11월에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예, 맞습니다. 2년 동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아니 원평지역 의사일정 제15항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총 소요 예산이 181억 원. 이게 지금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된 거죠? 예, 당초에 80억 원이었었는데요. 네. 건물 면적이 그러니까 부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뭐 지식산업대 25층 이상이 즐비한 곳에서 3층 건물에 워낙 너무 작은 면적이고요. 또 이 내용 안에는 이제 근로자를 위한 시설 내용만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 플러스해서 근로자를 위한 휴게 공간도 되고 동아리 활동도 되고 그리고 또 기업 지원 사항들을 기업 지원 그 기관들을 좀 집약해서 기업의 CEO가 와서 거기에서 같은 기업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또 종사자들이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비가 지금 128억이 들어가. 예, 128억에서 지금 당초에 27.8억이 네. 부지 비용입니다. 부지 부지의 감정가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는 이제 101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고 주체가 그동안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었던 거를 저희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 들어가 체육시설도 들어가는데 예, 예. 문화시설 소경연자 대공연자 이거는 이 기업체 관계된 이 공단 관계된 분들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업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그 공모사업 내용 자체가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걸로 해서 공모 내용이 돼 있어서요. 예, 그렇게 기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예, 예, 대상이 된다. 예. 근데 이게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시민들도 좀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면은 예, 각 기관의 역할이 있어요. 예, 예. 예, 각 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평택시 수행기관은 이 역할이 뭐 그냥 이 사업 실행한다는 거 말고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도 지금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도 다 하는 거죠. 예, 그쪽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그 그 우리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부담을 또 한 겁니다. 예. 자부담을 예, 하더라도 25억 지금 정도. 시비가 지금 128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예. 우리 시의 역할은 거의 없다라고 분이 안 보여져서 이 나중에 이 소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평택시로 되는 평택시 겁니다. 소유예요? 예, 당초의 계획도요. 이제 땅만 부지만 제공했다가 전체 네. 건립하고 기부 체납을 받고 운영만 관리 운영만 평택 산단공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시 예산이 더 들어간 거고요. 예. 예, 그 소유권은 당연히 평택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은 이쪽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예. 공단에서 운영해서 예. 여기 뭐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런 거 운영해가지고 예.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그런 예, 맞습니다. 얘기 같은 예. 같습니다. 같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민들도 좀 물론 뭐 근로자들도 시민이니까 예, 네.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 관리공단에서 좀 뭐랄까 좀 자기들 나름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은 좀 있지 않나요? 시에서?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관리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기업 유관기관들을 또 같이 집어넣어서요. 예. 지금 상무세는 건물이 따로 있지만 이 평택 산단공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지만 워낙 노후되고 낙후되시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안에 시설이 들어와서 낙후됐죠. 관리하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추후에 같이 들어가서 기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7년에 준공이네요, 계획은. 예, 예. 위치가 이게 참 좋은 위치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죠. 예, 네, 입구에 일본 국도 도로변에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시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예.
사업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제2조 협약서 변경 협약서잖아요. 예, 예. 변경 전 협약서는 첨부가 안 됐죠. 아, 예, 예. 여기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변경 전 내용이 없는데 변경 후만 있으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게 지금 주요 안건이 변경 내용 협약서잖아요. 의원님 혹시 보충 설명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쪽에 기존 협약서가 붙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없으세요? 아, 그 부분은 제시가 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만 미국 갖고 있네요. 겁니다. 예. 이거 변경 협약서인데 변경 전 협약서가 없는데 뭘 보고 이거를 심의를 해드립니까? 자 그러면은 2조에 대해서 쭉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 내용. 2조의 변경 전과 변경 네네. 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전에는 사업명은 그대로고요. 규모에 대해서 부지 면적은 동일하고요. 건축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었던 것을 사업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이 22년 11월에서 25년 10월로 당초 계획됐던 내용을 22년 11월에서 27년 10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사업비 부분은 80.38억 원에서 18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 주요 기능은 문화복지 지원 편의시설 기능을 담당했던 부분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아 교육 지원까지 다 동일해요? 예, 예.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상 3층에서 2층이 늘어난 5층으로 예, 맞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10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국도비 내시 변경은 없고요. 예. 요게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비 부분을 동일하게 하되 사업 주체가 평택시가 되고 공공성 있게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가 이렇게 그 다시 공모할 때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공모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문의를 드렸고 저희가 이 규모가 당초의 계획이 너무나 작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비를 투여해서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한국산다공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 이게 완료 기간이 사업 기간이 25년으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말에 이게 바뀌었으면 네.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올해 청소년 그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용역을 4월에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 발주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도출해내서 저희가 7월에 예, 방문을 드려서 협의를 했고 9월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25년도가 사업 완료 기간이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전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산당공에서 인정을 해줬지만 그 사이에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그 녹지 부분이었거든요. 녹지를 또 변경하는데 그 산단 심의가 거치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 계획 없이 25년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요라고 저희가 얘기하시면 공모한 게 아니라 되죠. 평택산단공에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어서 공모를 할 때 예. 상의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하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어렵게 동의를 하면서 평택산단공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만 동의를 해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이게 사업의 어떤 목표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셔가지고는 이 많은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서 그 자료는 하나도 있지도 않고 사업 완료 기간은 그냥 무작정 2년이 늘어나면서 2022년도 11월 1일에 사업 기간이 시작이 돼서 지금 27년도까지 쭉 늘어나면서 두 개 층이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층수가 2층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주요 기능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지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요. 층 면적은 변동이 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지 예. 면적은 변함이 없고 층은 2층 이상이 더 늘어났고 주요 기능에 있어서 변한 거는 없고
아까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변하는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예. 협약서도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형택 씨가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협약서나 보고서나 동의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그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거는 국과장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툴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변경 협약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변경 전 내용이 없어요. 뭘 보고 이거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 응? 조례하고 법률은 그냥 굉장히 잘 올리셔요. 조례하고 법률은 안 올리셔도 저희 의원들 다 찾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맞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빠져서 있어요.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상임위에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서나 보고서나 업무 협약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잘 돼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합문화센터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이제 22년도에 됐는데 이 복합문화센터가 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다른데 또 혹시 공모돼서 뭐 한 대가 있나요? 아니면 뭐 추후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 북한문화센터 건립을 처음으로 됐고요. 처음으로. 안성시가 또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지금 시비가 확실히 한 101억 정도가 늘어났으면은 매칭을 봐도 이게 특정한 지역의 그 산업단지 그 하나에 우리가 뭐 평택시의 산업단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에 100억 이상을 우리 시비로 매칭을 해서 그것도 거의 101억을 증가시켜 가지고 권리는 이 협약서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저희 평택시는 다 평택시가 다 불필요한 거 저희 복잡한 건 다 평택시가 다 하고 나머지 산단공은 뭐 국비 지원하고 뭐 진행사항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하고 뭐 제일 권리는 다 그쪽에서 갖고 있고 이런 협약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서 이 분들이 당연히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또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뭐 보면 다 거기서 다 이 관리 자체는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이게 맞나요? 이 금액을 시에서 시 세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이 특정 지역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이 뭐 혜택을 여러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하지만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 뭐 산업단지에 거기에 어느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 공모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더구나 당초하고 변경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게 이 사업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 저기 송탄산단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는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같이 들어가면서 근로자 복지회관까지 같이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초에 그래서 이제 과장이 설명했지만은 평택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단공에서는 사실 국비 지원하는 업무를 정부에서 받아서 좀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중간에 이제 그 뭐 상공에서도 그렇고 산단공 측에서도 그렇고 너무 작다 지금 내려오는 네, 게 제가 봐서는 예. 적정성이나 이런 예, 걸 예. 이게 해야지. 뭐 작다 그러면 다 들어줄 건가요? 10이 다 갖다 퍼주고 다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예, 의미는 예. 지금 아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복지 관련 부분, 근로자 복지 관련 부분이 적어서 이제 거기 송탄산단 분들도 쓰지만 다른 산단 분들도 뭐 쓸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쓰게 해주겠다라는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쓰는 있고요. 거는 당연히 거기 예, 예. 있으면 써야죠. 그분들이 그럼 여기 있는 분만 다 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산다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 거리가 있는데 과연 가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더구나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쪽에 있는 이 근로자 뭐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시민들은 접근성이 거의 힘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투입하고, 그 뭐 자부담이라고 해서 민간비 해봐야 25억 투입하고, 이게 변경이 없었으면 좀 일리가 있었어요. 27억, 27억, 25억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좀 뭐 30%대로 비율이 맞았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101억이 작다 그래가지고 101억을 12로 늘려가지고 협약서도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라도 좀 의구심도 들고. 부가적으로 이제 기업 지원 기관이라 해서 저희 산업진흥원도 그쪽 입주하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또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거기 가면은 나중에는 소유권이 이 건물하고 다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소유권은 다 평택시가 되고요. 관리 운영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택산단공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부 이제 우리 위탁하기 전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관리 운영을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하고, 민간 위탁 선정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그냥 주나요? 가장 이제 관리 운영하는데 적합한 기관이고 거기에서 이제 산단공에서 지금 관리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 방식으로 서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좀 맺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계속 그쪽에다가 저희 관리 운영 관련된 거는 계속 관리 운영 그쪽에다 주겠네요. 예, 아무래도 건물 관리하고 그쪽 사용하고 있고 또 근로자 복지에서는 그쪽에서 가장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산단공에 맡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임대료 산정 같은 거 나중에 이쪽으로 기부 체납하면은 다 임대료 산정 같은 거 임대료 해서 시가 받나요? 그 부분은 추가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약 뭐 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산업진흥원도 않는다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약에 건물이나 이런 걸 기부 체납해서 소유자가 평택이면 이제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맡길 것이냐. 만약 소유권 이쪽 다 넘어오면은 관리 운영이면은 관리 뭐 거기 공과금 이런 거 나가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 이 평택시하고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위탁을 줄 때 또 세부 사항은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서 따로 또 위탁 계약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잘,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는 일어날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거에 진행하는 사업만 진행하는 걸로만 돼 있고, 이 뭐 관리 운영은 그쪽에다 맡기고, 나중에 언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도 언제 넘어와요? 혹시 만약에 기부 체납을 다 완공되면 넘어오나요? 완공한 이후에 준공되면, 이제 준공 되는 거고요. 이후에 받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한번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서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